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AMD RDNA3 라데온 7000 시리즈 공개 행사를 통해 GPU 최초 칩넷 구조의 RX 7900 XTX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11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AMD가 RDNA3 GPU 아키텍처와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라데온 RX 70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RDNA3 GPU 아키텍처의 핵심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칩넷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TSMC의 5nm 공정과 6nm 공정이 사용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칩넷이란 애플의 M 프로세서처럼 작은 다이 여러 개가 붙어 만들어진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산 공정 중 TSMC 5nm 공정은 스트림 프로세서의 집합체인 GCD에 사용되었으며 메모리 컨트롤러와 인피니티 캐시, 즉 L3 캐시가 묶인 MCD는 6nm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GCD와 MCD의 조합은 GCD 한 개에 여러 개의 MCD가 배치되는 구조이며 이 둘의 조합에 따라 그래픽카드 사양이 결정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칩에서 메모리 컨트롤러와 인피니티 캐시를 빼내고 쪼갠 것이 RDNA3의 칩넷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AMD가 개발한 인피니티 패브릭 덕분으로 이미 하나의 MCD가 필요로 하는 대역폭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RDNA2에 적용된 인피니티 캐시보다 전체 용량이 줄었고 레이턴시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피크 대역폭이 2.7배나 증가했더니 GCD와 MCD로 분리된 구조가 성능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칩넷 구조의 도입으로 생산 비용 절감 효과까지 노릴 수 있게 되었으니 AMD 입장에선 가격 경쟁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RDNA3 GPU 아키텍처로 무장한 플래그십 라데온 RX 7000 시리즈의 가격을 경쟁사인 엔비디아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이달 중 출시될 지포스 RTX 4080보다 라데온 RX 7000 XTX가 더 저렴한데 성능은 그 이상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AMD가 공개한 라데온 RX 7900 XTX의 성능 자료 중 4K 레이트레이싱 부분을 보면 사이버펑크 2077을 울트라 RT 세팅에 FSR 퍼포먼스 모드로 62프레임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거 엔비디아도 지포스 RTX 3090을 4K 울트라 RT 세팅의 DLSS 퍼포먼스 모드 조합으로 57.8fps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이 2주 8일 이벤트를 열고 차세대 플래그십 디멘시티 9200 칩셋을 발표합니다. 미디어텍은 티저 이미지에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유출된 안투투 벤치마크에 따르면 디멘시티 9200의 전체 성능은 9000 칩셋과 비교해 약 26%가량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ARM 차세대 이모탈리스 G715 GPU를 탑재해 게임 및 그래픽 처리 성능도 애플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디어텍 이벤트 일주일 후인 11월 15일에는 퀄컴이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2023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에 퀄컴의 5G 모뎀 칩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이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인텔 통신 모뎀칩 사업부를 인수하고 자체 5G 모뎀칩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애플이 개발 중인 5G 모뎀칩은 서브 6GHz 및 더블 M 웨이브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023년 출시되는 아이폰에 애플 5G 모뎀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명 애플 분석가 밍치권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애플의 아이폰용 5G 모뎀칩 개발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퀄컴이 2023년 하반기에나 나올 신형 아이폰의 5G 모뎀칩을 100% 독점 공급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IT 분석업체 CCS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025년 아이폰에 5G 모뎀을 A 시리즈 프로세서의 단일 칩으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의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라이트 모드가 제공될 것이라고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가 주장했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S23 시리즈는 주사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력 소비는 크게 줄이고 성능 하락은 적당히 줄여주는 라이트 모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트 모드는 지난 8월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에 제공된 원유아이 4.1.1 버전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는데 성능 프로필에 스탠다드, 라이트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며 스탠다드 옵션은 성능과 배터리 수명 사이에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하며 라이트 옵션은 속도보다 배터리 수명과 냉각 효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갤럭시 S23 시리즈 중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배터리 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3, 갤럭시 S23 플러스 모델은 모두 이전 모델보다 200mAh씩 늘어난 3900mAh, 4700mAh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상위 울트라 모델은 이전 모델과 동일한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쿼드 카메라 사양에 대해서도 유출되었는데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3배 광학줌 지원 1000만 화소 카메라, 10배 광학줌 지원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울트라 모델 기준 3년 만에 메인 카메라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에 따르면 출시 시기가 예상했던 연내 조기 등판이 아닌 내년 2월 첫째 주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에는 그래픽카드 경쟁과 AP 성능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AMD는 실성능이 어떨지 궁금하고 이번 AP는 미디어텍이 퀄컴을 넘어설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